안녕하세요, 임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AI 그림 생성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AI 그림들을 이제 쇼핑몰에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이제 AI 그림을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이번 영상은 셀러분들을 위한 영상은 아니고, 셀러분들도, 그 다음에 일반인 분들도 이제 접근하실 수 있는 가장 기초 단계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지금 일반인인데 AI 그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AI로 진짜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연습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셀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일단은 기본적인 걸 알고 계셔야 나중에, 셀러로서 온라인 그 쇼핑몰에다가 상세 페이지에 적용을 하든 아니면은 대표 이미지로 만들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AI 생성 이미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알고 계셔야지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다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 내용은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소개를 드릴 거예요. 연습도 금방금방 하실 수 있게끔. 자, 일단 국내에 지금 유명한 그림 생성 사이트들은,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국내 유명한 그 그림 사이트들은 크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SD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드저니와 달리, 요렇게가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찾아보면 대부분 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스를 다운을 받으면,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 툴을 다운 받으면은 그걸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방식이요. 자,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일반인 분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몰라, 나는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설치 단계부터 막막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마케팅을 하기 전에 대학교에서의 전공은 컴퓨터 전공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게임 개발자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이제 마케팅 회사에서 처음 이제 일을 시작했다 보니까는 지금 요 자리까지 와 있는데, 일단 컴퓨터에 대해서 일단 조금 좀 능숙해요. 아무래도.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개발도 어느 정도 했었고 이런 지식이 있다 보니까 좀 웬만한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다루는 거는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디퓨전을 저도 이제 써보려고 설치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헤맸어요. 물론 제가 이제 오랜만에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는 굉장히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막막했던 것들도 있었지만, 근데 전공을 안 하신 분들보다는 제가 더 많이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치하는데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자, 근데 설치가 어려우면은 누군가한테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돼요, 사실. 그쵸? 뭐 자녀분들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친구분들이 있으시다거나 부탁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는데, 그 다음은 뭐냐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은 내 컴퓨터의 GPU를 사용을 합니다. GPU라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픽 카드를 말해요. 그래픽 카드. 자, 근데 그래픽 카드가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 게임을 하기 위한 게임 전용 그래픽 카드, 진짜 좋은 거. 그래서 최소한 100만 원, 200만 원 사이에 그래픽 카드가 집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 스테이블 디퓨전이 원만하게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개발을 안 하고 있고 게임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도 그렇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도 그렇고,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CPU는 굉장히 좋은 걸 씁니다. 근데 GPU를 좋은 걸 안 써요. 그래픽 카드를. 그러다 보니까는 제 컴퓨터에서도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굉장히 내 컴퓨터의 사양을 많이 탄다. 그래서 비싼 컴퓨터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 말고 다른 사이트를 또 알아보다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미드저니랑 달리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좋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은 내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데 GPU, 미드저니나 달리 같은 경우에는 서버, 이 미드저니랑 달리를 제공을 해주는 회사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뭐 30달러, 60달러, 120달러 이렇게 플랜이 나눠져 있고, 10달러짜리도 있긴 한데 10달러짜리는 거의 못 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좀 하려면 30달러. 그리고 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챗 GPT에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챗 GPT에 그 20달러 내고 챗 GPT를 유로 모델로 사용을 하면은 그림을 그려주는데,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달리 3예요. 자, 그리고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디스코드라는 음성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용이 가능한 AI 그림 생성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스테이블 디퓨전은 무료지만 컴퓨터가 너무 좋아야 된다. 미드전이랑 달리는 내 컴퓨터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월간 사용료를 계속 내야 된다. 자, 근데 AI 그림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부터 막 돈을 내고 사용을 해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이제 그 챗GPT도 그렇고 생성형 AI들도 그렇고 뭐 대부분 이제 이렇게 유료 구독제 상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으면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들은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되지만 얘네를 주력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CART-A라는 곳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의 AI 그림 생성 사이트고요. CART-AI, 한국에서는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한글로 검색하면 안 나오고요. 이렇게 영어로 CART-AI 붙여서, 제가 요거는 구분하시기 쉽게 띄어쓰기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그냥 붙여넣기를 해서 CART-AI 그냥 붙여넣기로 검색을 해주시면은 첫 번째 사이트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해서 요걸 토대로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보면 돼요. 자, 그래서 그 CART-AI의 가입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쉽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아이디로 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CART-AI 요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들이 AI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이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만의 AI 그림들을 조금씩 공부를 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그림들을 내가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응용하고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실 건데, 자, 일단 이 사이트 일단 그 구글로 회원가입을 좀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AI로 그림을 그리시려면은 기본적으로는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작성하는 글을 그림으로 바꿔주는 게 이 AI 생성 사이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 사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프롬프트에는 태그형으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문장형으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태그형 프롬프트는 그냥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해시태그 쓰는 것처럼 단어를 나열하면서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태그형 프롬프트는 주로 스테이블 디퓨전이랑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으로 하는 AI 생성 프로그램들, AI 생성 사이트들에서 이 태그형 프롬프트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형 프롬프트, 요거는 이제 그냥 서술하듯이 그냥 한글로 쭉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형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미드전이나 달리3 요런 걸 기반으로 하는 사이트들 혹은 프로그램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은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끔. 그래서 모든 SD 기반 프로그램이 태그형 프롬프트만 사용을 해야 된다, 요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알고 계시고 일단 이해하기 쉽게 제가 구분을 좀 해놓은 거고,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일단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태그형 프롬프트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즉,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사실 그림을 그리는 거는 여기에서 요즘에는 이제 이 프롬프트들을 공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들을 연구를 하고 응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체크 포인트하고 로라라는 것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실 거는 체크 포인트와 로라. 자, 체크 포인트랑 로라라는 개념을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은 체크 포인트는 제가 내용을 써놨었는데 그 페이지가 날라간 것 같네요. 자, 체크 포인트는 한마디로 전체적인 그림의 분위기를 말해요. 나는 이런 풍으로 그림을 그릴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그릴 거면은 뭐 유명한 연예인 김희선을 토대로 그림을 그릴 거야. 요게 김희선의 생김새를 이렇게 AI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장 세이브 포인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여자를 그려 라고 명령을 하면은 김희선을 닮은 여자 모델을 생성을 하는 이런 게 체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체크 포인트를 사용하면은 계속해서 비슷한 느낌의 모델을 그려준다라는 거죠. 로라는 뭐냐? 그럼 내가 김희선을 김희선을 모델로 한 AI로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할 건데, 눈은 내가 김희선 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더 눈을 김태희 눈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부분으로 구성을 해놓은 걸 로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체크 포인트는 김희선, 로라를 김태희 이렇게 쓰면은 전체적인 배경 김희선 배우 김희선을 모델로 한 AI 그림이 그려지면서 로라에다가 김태희의 눈을 넣어놨기 때문에 눈동자 부분만, 눈에 있는 부분만 김태희의 눈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크 포인트와 로라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 체크 포인트와 로라는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드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직 이 단계로 가기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는 체크 포인트 그리고 공개되어 있는 로라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체크 포인트에서 뭐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게 코리안 뷰티풀 걸, 로라에서는 뭐 예쁜 눈, 예쁜 손, 이런 식의 로라들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인 여자를 그리는데 손에 집중을 해라, 제대로 된 손을 그려라. AI 그림이 손을 잘 못 그리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손을 세세하게 그려가지고 로라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불러다가 사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랑 로라는 이걸 이미 잘하는 분들, 전문가 분들이 본인들이 체크 포인트도 만들고 로라도 만들어서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일단 태그형 프롬프트에서도 그렇고 문장형 프롬프트에서도 그렇고 AI에서는 프롬프트를 해석을 할 때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해석을 해서 그림을 그려나가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앞에 있을수록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다, 환하게 웃는 소녀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놓으면은 AI가 소녀보다 바다에 초점을 맞춰줘요. 그래서 소녀가 나오지 않거나 중요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소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면 소녀, 환하게 웃는 바다 이런 순서로 배치를 해야 그림이 소녀에 집중이 된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죠. 실제로 예시를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앞에 거가 바다, 환하게 웃는 소녀. 그러니까 바다가 먼저 나오고 소녀는 뒷모습으로 작게 나오죠. 자, 두 번째 거가 이제 소녀를 앞에 배치한 거예요. 소녀, 환하게 웃는 바다. 그래서 소녀에 집중이 되고 바다가 뒤에 배경으로 알려버리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앞에서부터 배치가 된다. 요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세 번째는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들일 거예요. 아마 AI 그림들을 보면서 프롬프트를 봤을 때 얘네는 뭐야? 라고 생각하셨던 것들 중에 대표적인 거. 일단은
공부해야 될 프롬프트들이 너무 많지만 요건 나중에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서 배워보기로 하고, 그 전에 알고 계실 거는 얘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소가로, 대가로, 가중치 입력. 가중치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프롬프트를 쓰다 보면 이렇게 글 안에 이렇게 가로를 써놓은 것들이 있고, 가로를 쓰고 막 1.4, 1.2, 1.1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놓은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는 자, 소가로로 가로를 사용을 하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괄호를 쓰겠다는 거는, 대괄호를 쓰면은 대괄호 이렇게 짝대기 대괄호를 써주면은 요 안에 있는 애를 약화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A beautiful sunset over the ocean 이렇게 요런 구문으로 그 그림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다 라고 하면은, 아름다운의 소가로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 아름다움을 한번 강조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가로는 중첩도 됩니다. 2번을 쓰면 조금 더 강조를 해요. 그래서 하나 쓸 때마다 1.1배를 강조를 하고, 그럼 2개를 쓰면 1.21배를 강조를 하는데, 일단 이런 것까지는 알고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소가를 한 번 쓰면 강조가 된다, 2번 쓰면 조금 더 강조가 된다, 그래서 무조건 뭐 2번 쓰는 게 더 좋다, 이런 부분들은 또 아니에요. 자, 그리고 가중치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콜론 1.4 이렇게 하면은 이 걸이라는 요소를 기본적인 중요도보다 1.4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1.4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명령을 입력을 하면은 모든 기본값 숫자로 기본값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1이 그냥 일반적인 명령어. 1.1은 조금 더 강조, 10% 강조, 1.4는 40%로 강조를 하는 거죠. 반대로 1을 기준으로 숫자를 줄여나가면 0.9, 0.8, 0.7, 0.6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면은 약화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강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을 우리가 이제 AI로 그림을 그리면 사람을 많이 그리게 되시는데, 사람을 그릴 때 예를 들어서 눈을 강조하고 싶다. 근데 눈빛은 약화를 하고 싶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눈동자는 1.1, 눈동자 색깔은 뭐 1.9, 0.9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해줄 수 있는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소가로와 대가로, 그 다음에 직접 입력해서 1.몇으로 표기를 하는 거. 자, 그래서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2로 하면은 2배로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들 생각을 초반에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중치는 1.4 정도를 최대치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1.4를 넘어가면 그림이 조금씩 망가진대요. 너무 과하게 강조를 하면 그림이 망가진다. 그래서 보통 1.4까지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롬프트 가중치, 소가로는 강조, 대가로는 약화,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키워드 배치는 중요한 걸 앞에서부터, 그리고 체크 포인트와 로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간단하게 실제로 이 프롬프트들을 구성하고 사용해보는 방법,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씨아트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프롬프트를 하나하나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장점이에요. 지금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하고 보시면은, 자, 일단 여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가입해 놓으시면 여기 번개가 있어요. 번개 표시 150포인트. 그림 한 장을 그리는데 5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개를 다 쓸 때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연습을. 그래서 이 번개는 유료 구독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유료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매일매일 150포인트가 찹니다. 그래서 일단 150포인트를 다 쓸 때까지 이걸 통해서 공부를 실습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150포인트가 모자라면은 구글 아이디를 하나 정도 더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은 새로 구글 아이디를 만들어서 새로 가입을 하시면은 그 아이디에도 150포인트가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글 아이디를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요 개인용 업무용 메일들을 전부 다 가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포인트를 150포인트짜리를 기본 한 3개 정도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450포인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무료로 사용을 하지 않아도 연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게 구성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실사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실사 그림들을 참고를 하면 됩니다. 만화식으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 만화식의 그림을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사 그림을 그리고 싶다. 처음에 연습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그 씨아트 AI 이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그림이 나왔어. 자, 그러면은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마우스를 올려보시면은 여기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를 일단 마음에 드시면 얘를 눌러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이런 프롬프트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이제 카피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카피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글자가 여기는 좀 작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프롬프트는 영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걸작, 최고의 이미지 품질. 자, 그러면은 걸작 마스터피스, 그 다음에 하이 퀄리티, 이런 것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괄호를 쳐놨죠. 소괄호를. 걸작이란 마스터피스와 최고의 이미지 품질을 강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8K의 상도로 그려라. 매우 상세하게 그려주고, 자, 앞에서부터 배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려라. 리얼리틱. 요게 영어를 한글로 번역이 돼서 보여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얼리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명령어는 카메라를 바라보는 30대 성숙한 여인, 얼굴은 작고 메이크업, 상세하게 아름다운 눈, 짧은 머리, 어두운 갈색 머리카락, 네, 가슴에 대한 크기,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포즈, 도발적인 포즈, 섹시하게 실크 드레스, 그리고 아름다운 스타일로 회색 배경으로 그려라 라고 해놓은 게 요 이미지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표현한 내용들이 그림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근데 얼굴형을 이렇게 보면은 약간 그 한국적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 화장식? K-팝스러운 이런 이미지가 완성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이미지에서는 이 XX 믹스 9 리얼리스틱이라는 체크 포인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라로는 걸프렌드, 그 다음에 유러피안 돌, 유럽 인형.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요걸 케이팝스러운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사용된 로라는 유럽 쪽, 유럽의 인형식으로 생긴, 예쁘게 생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 체크 포인트와 로라 두 가지를 썼기 때문에 명령어에서 한국인으로 그려라, 유럽 사람처럼 그려라,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도 요 이미지가 나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프롬프트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내가 원하는 포인트들을 하나씩 작성을 해나가면 되는구나. 어떤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다 보면은 마스터피스, 명작처럼 그려라, 최고의 이미지 품질로 그려라 를 먼저 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퀄리티랑 화질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보정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바라봐라. 그래서 정면을 보고 있죠, 사진이. 그리고 30세의 성숙한 여인, 얼굴은 작게, 메이크업은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실제로 프롬프트를 영어로 번역을 해보시면은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 그럼 일단 내가 얘를 사용을 할 때 이 리믹스 버튼을 누르면은
요 체크포인트와 로라와 이 사람이 작성을 해놓은 프롬프트를 그대로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줘요. 처음에 이렇게 리믹스 버튼 누르면 이제 유료 버전 사용하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유료 버전 굳이 사용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광고가 나오시면 그냥 X표 눌러서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예전에 연습을 했던 건데, 이렇게 그 그림을 눌러보면 그림이 다 나와요. 자, 그러면은 리믹스를 누르고 들어오셨을 때 보면은 오른쪽에 어떤 모델, 어떤 체크 포인트를 사용을 하는지 지금 제가 선택했던 이 체크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로라도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령어도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내가 요거서 일단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바꿔보시면 돼요. 긴 머리, 붉은색 머리카락, 20세로 바꿔볼게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내가 부분만 바꿔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여기에서 요 오른쪽 버튼 요 비행기 표시를 눌러보시면은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림을 기반으로 프롬프트만 조금 바꿔서 나만의 그림을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공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고 이걸 통해서 응용을 하고 바꿔가면서 나만의 그림을 그려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죠.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을 바꿔준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전체가 지금 거의 상반신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키워드로 프롬프트에다가 전신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면은 전신 그림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포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들고 있어라, 어디에 앉아 있으라, 뭐 컴퓨터를 하는 모습을 그려달라, 이런 것들까지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 모델을 어떤 걸 쓰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릴 거냐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은 이 체크 포인트를 만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어떤 그림들을 바탕으로 체크 포인트를 만들었는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이 체크 포인트로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기본 모델은 SD 1.5 스테이블 디퓨전 1.5를 기본적인 모델로 갖고 있다라는 거고, 요 오른쪽의 부분 여기서 내려보시면은, 자, 다운로드 가능하고 비즈니스적으로 지원 가능하고 모델 병합도 사용할 수 있다. 가끔 보시면은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활용을 하시면 안 돼요. 저작권이 우리한테 안 넘어온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다 체크가 되어 있는 거, 모델 라이선스 범위가 다운로드도 되고 비즈니스, 그러니까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모델 병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써 있으니까 요것들을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다시 생성 이미지로 돌아가 주시면은 요 포인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지금 그 이미지는 제가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걸로 바뀌었는데, 지금 저는 이제 몇 가지 모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애들은 이렇게 즐겨찾기에 넣어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요것도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 체크 포인트를 활용해 가지고 그린 그림들이 있고, 밑에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다운로드 가능하고 상업적 용도 사용할 수 있고, 비즈니스 지원이 상업적인 용도 사용 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꼭 체크해야 될 게 요 부분들, 요 라이센스 범위 꼭 확인을 하셔서 전부 다 허가가 되어 있는 모델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첫 번째 홈페이지로 돌아가 보시면 마찬가지로 마음에 드는 그림, 예를 들어서 요 그림 요거가 더 마음에 들어,
아니면은 내가 전신샷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전신으로 그려져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응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은 저장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나와 있고, 체크 포인트를 어떤 거를 쓰고 있는지, 로라로는 어떤 걸 쓰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로라도 눌러보셔서 이 로라가 상업적인 용도를 지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프롬프트는 지금은 해석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 중요한 건 앞에서부터 써야 되고, 로라가 뭔지, 체크 포인트가 뭔지, 로라가 뭐고 체크 포인트가 뭔지, 그 다음에 프롬프트 가중치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그래서 요것만 알고 계셔도 지금 내가 그림 씨아트 AI에서 이미지를 눌러가지고 활용을 한다 라고 하시면은, 아, 지금 요런 프롬프트들을 사용을 하고 있네. 그러면은 괄호를 쓴 거는 이 부분을 강조를 했구나, 대괄호를 쓴 거는 이 부분은 약화를 시켰구나, 요런 것들을 보면서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요거는 포인트를 하루에 제공해주는 포인트들을 다 사용을 해가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내가 배치를 하면 되겠구나. 그럼 남의 걸 보면서 내 거를 응용해서 만들어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 프롬프트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이런 걸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놓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물론 영작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번역기를 통해서. 영어로 번역할 때 더 명령어가 잘 인식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처음에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고서 요걸 통해 가지고 하나씩 내 걸로 바꿔나간다. 그리고 요 단계로 연습이 많이 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들을 직접 프롬프트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생김새나 이런 것들을 직접 내가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왜? 모델을 쓸 거니까. 체크 포인트로. 자, 지금 여기는 체크 포인트, 로라를 안 쓰고 체크 포인트 하나만 쓴 거예요. 눌러보면은, 체크 포인트를 눌러보면은, 자, 체크 포인트 이름이 딱 써있죠? 요거는 만든 사람의 아이디고, 자, 다 지원이 가능하고, 그래서 뷰티풀 리얼리스틱 아시안. 그러면은 실사로 아름다운 실사의 아시아 사람들의 이미지를 체크 포인트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체크 포인트랑 로라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같은 명령어를 써도 그림체랑 그림풍이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체크 포인트랑 로라들을 잘 모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 마음에 드는 체크 포인트가 있으면, 자, 요 사람의 아이디를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작가를 직접 팔로우를 하거나, 아니면은 요 모델에서 좋아요 표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가 내가 그림을 생성할 때, 지금 두 가지가 있네요, 버전이. 조금 전에 봤던 게 요 친구 같아요. 이름을 똑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조금 헷갈리는데, 자, 요거를 좋아요 표시를 눌러 놓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즐겨찾기에 추가가 돼요. 그러면 내가 생성을 할 때 보면은 요 모델 선택을 하실 때 모델 부분 눌러서 선택을 하실 수가 여기 들어가 있죠. 뷰티풀 리얼리스틱 아시안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모델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보이신 분들은 요 씨아트 AI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응용을 해라. 그래서 첫 페이지로 홈페이지로 돌아가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려놓고 프롬프트를 공개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프롬프트를 따라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림체가 이 그림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체크 포인트 같은 거는, 그리고 로라 같은 거는 저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나 로라를 저장하고 싶을 때에는 해당 체크 포인트 버튼을 눌러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게 일단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단 제가 좀 저장을 하려고. 자, 그럼 일단 그 주인 걸로 넘어간 다음에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체크 포인트들에다가 하트 표시를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이 만들어서 공개하는 모델들이 보이고 왼쪽 위에 보시면 체크 포인트인지 로라인지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트 표시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좋아하는 모델을 찾아서 즐겨찾기 추가할 때는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고 작가를 눌러서 이동을 해주시면은 작가의 체크 포인트랑 로라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에 마우스로 올려서 하트 표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긴 작품이고 모델을 눌러주셔야 돼요. 모델. 지금 안 나와가지고 당황했는데 모델을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지금 공개를 안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저장된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요런 이미지 눌러봤을 때 나는 이 로라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로라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 로라를 만든 자, 여기서 눌러주시면은 작가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로라들이 쫙 나와 있죠.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내가 지금 그 추가를 하고 계속 사용하고 싶은 로라에다가 하트 표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 포인트랑 로라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 당분간은 제가 다음 영상도 또 준비를 할 테니까 이걸 통해서 나만의 그림을 직접 이제 창조하실 수 있을 때까지 응용을 먼저 해보시고 단어만 바꾸면서 만들어 보시고 나만의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용도에 따라서 나는 쇼핑몰에서 이런 이미지를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토대로 쇼핑몰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바꿔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블로그도 마찬가지야. 블로그에다가 이런 이미지를 쓸 거니까는 이런 포즈, 이런 배경,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 이렇게 그 태그형 말고 문장형으로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기초적인 방법, 그 다음에 기초적인 무료 사이트를 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내용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내용이 전문가이신 분들한테는 별거 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AI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초반에 아주 진짜 초반 길잡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